국정감사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수희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초에는 글쎄요,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여야의 어떤 입장이나 공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었는데 오전부터 그래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지난 7월 달에 임사청문회 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을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3개월 만에 전세가 역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또 지난번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정책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법무부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뭐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이제 조국 장관 문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석 달 전하고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태도들이 조금 그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달라진 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윤 총장에 대한 그 공세, 방어 이게 뒤바뀐 듯한 이 장면을 보고 좀 국민들도 좀 씁쓸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지금 태풍의 눈, 핵이라고 볼 수 있었던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국감이라서 그런지 강도는 좀 약화된 듯한 느낌이고요.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막상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한 저 현장에서 그 조국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는 좀 명분도 일단 약하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명분도 약하고 좀 근거도 좀 희박해서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게 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주제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여야의 견해들, 그것들을 이제 검찰총장에게 주요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어떤 엄정함, 아니면 또 그 검찰의 수사 방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엇갈렸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뭐 일간지에 관련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윤 총장이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소 취하,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들, 뭐 이런 것들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 그 수사에 대해서 견해차가 여전히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사청문회 때나 지난번 중앙지검 때 했어야 될 얘기를 사퇴 이후인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 무슨 문서가 세 종류가 들었는데 왜 이건 조사를 안 하냐. 마치 국정감사에서 그 수사를 이렇게 지도하듯이 하는 부분은 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감사의 본령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그럴 거면 국회의원 하시지 말고 검사를 했어야지. 국정감사에서 특히 사퇴한 이유까지 계속 저렇게, 아까 이철희 의원이 이제 조국팔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종합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언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문제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오늘 사실은 더 주되게, 그것이 또 지금 국민의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관련 수사에 대한 것들을 뭐 강도 높게 좀 요구를 하는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한 대검 상대의 국정감사이다 보니 네. 대검 쪽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했던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이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유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일단 윤석열 검찰이 나름 열심히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검찰의 수사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이 국감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찰 개혁 방안, 그다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여러 가지 또 개혁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뭐 제안이 있으면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여당 네. 법사위원들이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왜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특혜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번 중앙지검 때 위원장으로서의 본분을 넘어서 그런 수사하지 마라라고 했던 것에 대한 아마 이제 반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제 희망일지 모르지만 믿고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지적은 하되 네. 그것이 오늘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분량의 동영상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미루지 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조국 장관 수사 때 본인들이 얘기했던 논리의 연장선에서 그게 맞다. 뭐 그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도 그 중간에 위원장 자격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강한 반발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에 주광덕 의원은 본인도 수사 대상이지만 원칙대로 수사해달라 그러면서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할 경우 본인도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 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번에 중앙지검에 대한 그 국정감사 때 관련 발언을 하면서 수사 외압, 뭐 욕설 논란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 또 비슷한 발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향후 검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여론을 좀 급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전혀 적절치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이 지난 한 2달 동안 수사해온 그걸 보면서 그 패스트트랙 수사도 절대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단 이게 시기상으로 이거는 특수부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검찰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고요. 한국당 의원들도 이 소환 불응하면서 자꾸 뒤로 넘길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응해서 수사 조사 받는 게 저는 그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감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도 좀 공방이 많이 오갔거든요. 네. 우선은 그 내용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와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총장님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네,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이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된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을 적폐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건 검찰총장이건 아니면 일반 서민이건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만약에 당했다면 그것은 뭐 고소 고발하는 건 기본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얘기가 이제 귀에 들어왔어요. 검사는 고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점도 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명예훼손이든지 비방이든지 사실은 그 사람을 명예훼손하거나 비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기자가 그런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것인지 이건 아마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간다면 이 굉장히 또 관심을 끄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이 검찰총장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 근데 장제원 의원이 배후 얘기했던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여권 누구도 한겨레 그 기사에 동조하지 않았고 네. 당시 조국 장관도 민정수석 때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했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그 기자와 아니면 그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사실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앞서서도 보셨지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 총장 굉장히 당연하고도 적절한 그 반응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언론이라고 해도 사실 언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취재할 때는 그 다른 타방의 당사자한테 그 뭐라 그럴까 방어권 차원 균형 보도 차원에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 검찰이나 윤 총장 쪽에는 전혀 취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일면 톱으로 마치 그 독자들이 읽기에는 별장 접대를 받은 게 팩트인 것처럼 오독할 수 있는 기사를 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반응을 하신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무조건 고소 취하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그 후속 조치, 말하자면 같은 면에 같은 크기로 그 오보에 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거는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차제에 언론들도 무책임한 보도나 기사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책임을 지우는 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사퇴한 날 그날 오후에 왜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시면서 언론들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언론에는 지금 문제가 된 저 언론사도 저는 당연히 포함돼 있지 대통령 말씀의 대상이 꼭 보수 언론만 향한 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 총장의 저런 반응은 뭐 매우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최근 뭐 거의 전국을 강타했던 워낙 중요하고 워낙 논란이 많이 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게다가 개혁의 당사자인 어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걸고 있는 게 아니냐. 검찰 스스로 법무부와 함께 그리고 그다음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뤄가야지 네. 여당과 청와대가 너무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섞인 목소리도 국감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가 한쪽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휘어진 걸 펴려면 그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더 강한 힘을 줘야 바로잡히는 것처럼 지금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이 정치권에서 여야 뭐 대개는 이제 시민단체나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강하긴 하지만 네. 서초동 집회 같은 범국민적 열기로까지 검찰 개혁이 어젠다로 등장했던 것은 이건 정말 드문 일이다. 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근데 이게 외압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저는 이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에 검찰의 외압을 넣던 시기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점. 예를 들어서 감찰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도 한번 보시죠. 부하 여검사를 성폭력을 가한 검사에게 사실은 그건 그 기소가 돼야 될 사건 아닙니까? 네. 그냥 옷 벗는 선에서 무마한다든지 그것이 그동안 셀프 감찰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하시는 문제는 바로 그런 지금 검찰 개혁의 결정적인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루자는 의지이지 뭐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걸 또 다시 검찰의 외압을 넣는다는 식으로 정쟁화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이 검찰 개혁 자체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방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당 법사위원 중에 금태섭 의원이 좀 소신 발언을 저번부터 많이 하던데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지 공수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같이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각자 머리에서 생각하는 내용은 다르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통분모는 이런 거죠. 검찰 개혁에 저는 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예. 그래서 지금 직제상으로도 검찰이 법무부에서 약간 외청으로 있으면서 준사법기관이에요. 법무부는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만 검찰은 또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이런 존재인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중립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강화하자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짐으로 해서 이 무소불위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 힘을 좀 빼야 되겠다. 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사실은 두 번째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힘이 너무 세다. 그 센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감싸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정말 문제가 있죠. 네. 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그게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저는 의심을 받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서초동 집회 얘기하셨지만 서초동 집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외칠 때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같이 외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검찰 개혁이 결국은 조국 장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국 장관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지금 대통령께서 그 법무부 차관 불러다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주문을 굉장히 세게 하셨잖아요. 네. 검찰의 힘을 좀 빼고 힘이 잘못 쓰여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감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감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의 뭔가 조그만 기구라도 만들어서 검찰을 감찰하도록 해야지 대통령 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검찰의 감찰권을 가지게 하면 이거는 또다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해치는 못하는, 네.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네. 반검찰 개혁적인 조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충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부나 여당이 청와대나 이 정권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몰라도 언젠가는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후회하실 이런 조치들을 지금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현 정권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정말 전 그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권력 힘을 빼겠다. 그래서 권력 분산하고 견제 장치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 갖고 찬반 지금 토론이 굉장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만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공수처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그렇죠. 있어서 네. 이걸 분산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하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또 다른 괴물, 옥상옥, 또 다른 권력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제를 조금 돌려갖고 네. 제가 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예전에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의 인터뷰로 한 차례 또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여기자 KBS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면서 역시 큰 유탄을 맞고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밝히겠다는 얘기, 그 불통이 엉뚱한 것으로 튀었고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종의 사고였고요. 그 사고는 그 예고된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KBS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관계를 그러니까 둘 사이를 엮으려고 예.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장착되어 있었다면 그 무슨 아주경제 장모 기자가 네. 그 발언을 막 시작하려는 그 즈음에 그걸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언을 다 하게 하고 정작 그 프로그램의 말미에 가서 아 이거 아까 얘기한 거는 뭐 그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때 가서야 사과.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에게 입힐 그 치명상은 있는 대로 다 입혀놓고 나중에 뭐 미안하다. 이거는 이게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니고 예능이 아니잖아 유튜브 방송이. 네. 이렇게 그냥 심심풀이로 그 연못에 개구리한테 돌 던졌는데 개구리는 죽었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제 그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네. 이럴 때 등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성 단체들이 그 강하게 뭔가 이 성명도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여성 단체가 유감 성명 발표했다는 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는 KBS가 저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서 뭐 오늘 그 KBS 사장은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취하는지를 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유 의원께서는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더더군다나 지금 미투 이후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저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물론 사과하고 또 그 삭제된 녹화 방송 내보내고 뭐 어쨌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KBS도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원인이 됐던 것이 알릴레오가 엮으려고 한 게 아니고 김경록 씨가 내가
검사한테 조사받다 보니까 내가 KBS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거기 있더라라고 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알릴레오 이제 그걸 보도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번에 죄송합니다. 알릴레오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검찰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잘못된 취재 관행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더 주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소위 보수 유튜버들의 막말, 욕설, 가짜뉴스 KBS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뉴스 1번지 계속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